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기업을 파고파서 중국 경제의 현주소를 전달하는 파고파자 중국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일보 구희정 기자와 함께 중국 업계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주일보 구유정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중국 경제가 호전되면서 성장 전망치가 0.2%포인트 높게 전망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중국 경제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네, 중국의 10월 수출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도 깜짝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해관청에서 따르면 7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한 3,217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로이터와 블룸버그의 시장 예상치인 5.4%에서 5.6%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대미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동남아시아와 유럽으로의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관세 충격을 상쇄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네, 대미 수출이 줄었는데도 전체 수출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미국으로의 수출은 7월에도 전년 대비 22% 감소하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이 9.3%, 아세안 10개국으로의 수출이 17%나 늘어나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중국 금융기업 BNP 파리바의 중국 수석 경제학자는 최근 3개월간 중국의 수출이 예상보다 강세를 보인 것은 미국 이외의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간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은 이번 주 중국 경제 상황이었고, 지금부터는 중국 기업을 소개할 시간인데,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오늘은 중국 본토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바로 양즈 메모리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기업은 급속한 기술 개발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양즈 메모리 회장 천난펑샹은 중국 반도체 사업이 향후 3년에서 5년 내에 폭발적인 성장을 맞을 것이라며 회사의 기술 독립성과 확장 가능성을 자신 있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양즈 메모리는 어떤 배경에서 탄생한 기업입니까? 네, 양즈 메모리는 중국 우한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으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2016년 설립되었으며 비교적 신생 기업입니다. 양즈 메모리는 자국 반도체 자립을 위한 전략적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창립 이후 수년 만에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주로 떠올리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분야에서 양즈 메모리는 단숨에 치고 올라 한국 기업과 기술 격차를 점차 좁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양즈 메모리의 기술력은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네, 양즈 메모리는 2018년 세계 최초로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적축을 목적으로 개발한 특유의 기술 엑스태킹을 독자적 구조로 적용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엑스태킹은 컨트롤러와 셀을 각각 따로 제조한 뒤 수직으로 접합하는 방식으로 제조 효율성과 칩 성능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2022년에는 232단 3D 낸드 플래시 샘플 생산에 성공해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 글로벌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실제 양산 및 수율 안정화 수준에서는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첨단 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 내 생태계를 바탕으로 자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중입니다. 예, 창립 이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양즈 메모리의 글로벌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네, 글로벌 시장에서 양즈 메모리는 아직 전체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는 5위권 밖이지만 기술 측면에서는 빠르게 경쟁사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고단수 제품을 선보였다는 점은 기술력에서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이크론, 삼성, SK 하이닉스 등과 비교했을 때 시장 경험, 고객 기반 안정적인 양산력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스마트폰, 서버, 전장 분야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내수 기반을 탄탄히 하고 있는 점은 강점입니다. 향후 미국 규제가 완화되거나 자체 장비 기술력이 개선될 경우 경쟁 구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변수로 평가됩니다. 네, 양측 메모리가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미국은 양쯔 메모리를 군사적 목적과의 연계 가능성 및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전략 기업으로 보고 2022년 말 수출 제한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양쯔 메모리가 미국산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최첨단 칩 생산에 제약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글로벌 장비 업체들과의 거래가 막히면서 생산력에서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제재를 넘는 기술 주권을 둘러싼 갈등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제재 이후 양측 메모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미국 제재 이후 양쯔 메모리는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자체 기술력 개발에 더욱 집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긴급 자금 지원과 로컬 장비, 소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해외 고객보다는 화웨이 등 중국 내 고객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R&D 채용을 강화하고 양산 테스트 라인을 독자적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탈미화를 시도 중입니다. 네, 양측 메모리는 빠른 기술 진보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여러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양측 메모리의 경쟁력은 어느 수준이나 됩니까? 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낸드 플래시뿐만 아니라 디램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글로벌 리더입니다. 이들 기업은 오랜 시간 축적된 제조 노하우와 세계적 고객 기반, 특허수, 설계 및 장비 운용 능력에서 매우 높은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양쯔 메모리는 기술 진보 속도는 빠르지만 아직 수율 안정성, 품질 인증, 고객 신뢰도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장비 업체들이 제재가 지속되는 한 최신 EUV 장비나 테스트 장비 확보에 제약이 커 첨단 공정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움이 큽니다. 다만 중국 내수 수요와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메이드 인 차이나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게도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양쯔 메모리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기반으로 빠르게 기술 자립을 추진하며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처럼 고성능 제품에서의 안정적인 수율과 품질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내부 수요와 국산화 정책을 발판으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글로벌 고객망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복잡한 외부 변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공급망 안정성과 시장 다변화를 통한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양쯔 메모리는 아직 도전자에 불과할 수 있지만 방심할 수 없는 잠재적 경쟁자임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중국 기업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경제에 관심 많으신가요?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공정한 언론. 아주경제. 5개 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따뜻한 미디어. 아주경제. 오늘도 아주 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 정도 언론. 아주경제.